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 네. 죄송하지만 교과서가 없는걸요? 일단은 같이 보시고 선생님이 복사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미분법 이게 이제 한번 살짝 배웠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 여기가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이 2명 있고 한번 살짝 해봤다 하도 있는데 비슷비슷하지만 이게 미분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단어들을. 혹시 미분법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함수를 구하는 법이 미분법인 거예요. 부함수를 구하는 법.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 그럼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상한 용어가 나왔단 말이야. 도함수. 그래서 내가 도함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 함수 값이 되는 함수. 이걸 도함수라고 한다. 근데 왜 해? 나 또 이제 그 의무지거든. 이제 미분법이 뭔지는 알았어. 근데 이거 왜 해? 왜 해? 근데 이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쭉 한번 그리더니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당연히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겨먹겠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먹겠죠. 이렇게 된다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 최고로 위에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최고로 밑에 부분이냐 이런 거에 대한 확인도 그래프를 그리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미분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미분을 안 배워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뭘 이용하면 컴퓨터를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불과 한 그래도 이제 한 40년 한 정도 된 것 같아요. 40년. 전에는 미분을 이용해야 하기 쉬웠고 40년 전부터 이제 컴퓨터가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에 대한 공부를 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라는 걸 공부할 때 참 좀 관념적이긴 한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y는 fx라는 그래프고 그러면 이렇게 y축이 있고 아무렇게나 그려도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y는 fx 위에 반드시 fx라는 함수 위에 두 점이어야 돼요. x 값이 a일 때 당연히 y 값은 fa라는 함수 값을 가질 거고 함수니까. 그 다음에 x 값이 b면 y 값이 fb라는 함수 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되면 요 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요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얼마 변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곡선 위에 그래프 위에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우리가 기울기라는 거는 비율이에요. 비율. 요 길이분의 요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합니다. 다만 감소할 때에는 비율의 값이 음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B-A.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놈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x의 사실은 선생님은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변화량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변화량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가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x의 증가량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얘가 더 크다라고 해서 우리가 풀지만 얘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b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삼각형을 조그맣게 쓰고 요렇게 x라고 써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그렇지 델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쓰고 지울게. 요렇게 되면 삐뚤어진 삼각형을 대문자 델타라고 하는 거고, 소문자 델타는 요거 여러분들 근각의수와의 관계 같은 거 할 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게 델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의 D자 역할을 합니다. 얘가. 됐죠? 그래서 요걸 델타 X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델타 X가 있으면 뭐도 있겠지? 델타 Y도 있겠지.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Y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 델타 Y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표시해라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B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A 플러스 델타 X.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이 B 대신에 뭐를 썼으니까 A 플러스 델타 X를 썼으니까 요렇게 바뀌겠죠. 괜찮습니까? 네. 이랬을 때 우리는 또 얘를 뭐라고도 쓰냐면 얘에서 얘를 빼면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빼면 델타 X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델타 X라고 쓰는데 요 놈을 B 대신에 뭐라고 쓰는 거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쓰고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뭐를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는 극한이라는 단어를 배운 게 이유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면 요 델타 X라는 놈을 줄여요. 그럼 봐봐라. 예를 들어서 2점으로 B가 맞다고 쳐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돼서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B가 요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거의 똑같아져요? 안 똑같아져요? 똑같아지죠. 뭐야? 이 곡선의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아지죠. 네. 그러면 요 델타 X라는 거는 엄청나게 작아져서 A보다 살짝 크다라고 쳐보자 얘가.
그러면 이 구간이 엄청나게 커지면 거의 이렇게 직선처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우리가 눈에 보이게 그리긴 일부러 했지만 엄청나게 작다라고 치는 거야. 이 길이가 델타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되는데 사실 기울기가 요걸 이렇게 이쪽으로도 쭉 늘리고 기울기니까 이쪽으로도 쭉 늘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진다는 거야. 느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아예 배경 잡아줄게. 우리가 델타 x가 엄청나게 0으로 갈 때의 델타 x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dx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델타 x가 엄청나게 가까워질 때 델타 x를 dx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델타 y가 엄청나게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y를 당연히 뭐라고 쓰겠습니까? 얘를 dx라고 쓴다고 약속하기로 하면 dy라고 쓴다고 하겠죠. 근데 델타 x가 델타 y가 엄청나게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는 델타 x도 엄청나게 같이 0으로 가까워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델타 x가 엄청나게 0으로 가까워질 적에 델타 y라고 써도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느냐? dy라고 약속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엄청나게 줄이고 얘가 엄청나게 줄였을 때의 기울기의 값, 극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분 계수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무슨 말이 사실은 더 적합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 더 적합을 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책에서도 순간 변화율이라고 안 하고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미분 계수라고 할 때는 이제 델타 x가 움직이죠. 맞습니까? 어디로 가까워진다고 움직여요? A로 가까워진다고 움직일 때 그때의 기울기를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f'a라고 쓰기도 약속을 해.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그 다음에 그냥 y'의 x는 a라고 쓰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델타 x, 델타 y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고 x가 a일 때 요건 안 써도 됩니다. 요거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x가 a에 엄청나게 가까워질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B가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를 뭐라고 놓는 게 편해? 움직이니까 X라고 놓는 거야. 근데 X가 A에 엄청나게 가까워질 적에 B 대신에 X라고 쓰는 겁니다. X, X-FA 하면 요 B를 X라고 해서 움직이게 하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뭐에 가까워졌을 때 A에 가까워졌을 때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도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가 엄청나게 가까워져요? 델타 x가 0에 엄청나게 가까워질 때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얘는 우리가 델타 x는 그대로 델타 x고 델타 y라는 놈 대신에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요거 델타 x 두 글자 쓰는 느낌이잖아요. 델타 x가 두 글자 쓰는 느낌이잖아. 이게 귀찮은 거야 나중에. 그래서 델타 x가 귀찮아. 얘를 한 글자로 쓸래. 그래서 h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인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이거 엄청나. 아유. 잠깐만 여기까지 쓰고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라고 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요게 다 똑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한번 적든지 리프레시 한번 하세요. 잠깐 끊어야 되겠다.